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 수정치가 당초 발표된 예비치보다 낮아졌지만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3% 오른 16,321.7을 기록했고 월간 기준 4% 상승해 지난 2013년 1월 이후 최대 월간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3% 내린 4,308.12를 나타냈고 S&P 500 지수는 0.3% 상승한 1,859.45에 마감되며 또 한 번 사상 최고 종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소비자 지출이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수정치가 2.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분기 GDP 증가율 수정치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 3.2%보다 0.8%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2월 미국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전달보다 개선되며 59.8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톰슨 로이터와 미시간대는 이번 달 소비자 신뢰지수 최종치가 81.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혹한 등의 기상 악화에도 이번 달에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전월의 1월의 기록이자 예비치인 81.2와 전망치인 81.5를 소폭 앞선 수치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독일 증시는 1.08% 올랐고 프랑스 증시는 0.27% 상승했습니다. 반면 영국 증시는 보합권을 기록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의 2월 물가 상승률이 전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은 2월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0.8%로 시장 전문가 예상치인 0.7%를 웃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물가 상승률은 5개월 연속 1%에 미달해 다음 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등 추가 완화 정책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8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월 제조업 PMI는 50.2를 기록했습니다. 2월 제조업 지표는 지난달 50.5보다 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미국의 4분기 GDP가 2.4% 성장을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제조업과 소비지표 호조 덕분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 월간 기준 오르면서 뉴욕 증시는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월 시카고 제조업 PMI가 59.8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81.6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모처럼 혹한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지표 호조가 이번 주 고용 지표까지 반영이 될지 이 여부가 뉴욕 증시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뉴욕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6거래일째 이어지면서 나흘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 언제쯤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할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내친 김에 오늘이 될까요? 3월 3일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의 4분기 GDP 잠정치가 2.4%로 예비치 대비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 지출과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4분기 GDP가 발표됐습니다. 2.4% 상승,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했는데 뉴욕 증시는 이 영향보다는 제조업과 소비 지표 호조 덕분에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 낙차는 좀 컸네요. 네. 이렇게 되면
그 지난해 연평균을 봐도 네. 2.6%를 못 넘기게 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네. 시카고 PMI 지표나 그다음에 소비 심리 지수 이런 부분이 좀 좋은 추세가 나왔지만 네. 역시 그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확정치까지 한 번 더 남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부진하겠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평이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수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비치, 잠정치까지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처음으로 발표됐던 수치는 3.2로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2.4로 0.8%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낙차가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부 지표로는 소비 지출이 좀 부진했습니다. 종전 그 예비치에서는 3.3%의 성장률이 나왔었는데 소비 지출 증가세가 2.6으로 다시 수정이 됐고요. 수출 부문도 1.3%에서 0.9%로 소폭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재고가 신장됐고 그다음에 물가 추이 이런 부분은 디플레 우려에서는 조금씩 현재 풀려가는 모습이고요. 다만 정부 지출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 이런 점이 복병이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제목을 보시면 GDP revised down but hint of economic thaw emerg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잠정치까지 나온 부분이 현재로서는 조금 하락이 됐지만 thaw는 이제 풀리다라는 얘기인데요. 힌트를 받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톤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은 이 그 양판점 업계죠. 타겟의 연말 시즌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 디스카운트 구매를 늘리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밑에 보시면 중간쯤에 그 미드텀 헤드라인이 Stronger 2014 Growth Ey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올해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그 중간 헤드라인이 나온 것을 보면 전체적인 기사의 톤을 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1분기 때 1.1을 기록했고 2분기 때 2.5, 3분기 때 4.1이었습니다. 3분기 때가 가장 좋았고요. 이번에 이제 2.4로 내려갔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치는 종전의 2.57%에서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53%로 2.6%를 현재 하회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이번 4분기 내용보다는 1분기 때 올해 성장률이 2%를 넘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역시 혹한 때문에 이런 영향이 좀 부정적으로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 2분기 때 다시 3% 수준으로 미 경기가 돌아설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4분기 GDP는 부진했지만 뉴욕 증시 다우 지수는 월간 기준 4% 오르면서 월간 기준 사상 최대폭을 나타냈고 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부 지표 부진과는 다르게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S&P 500 지수는 네.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테이퍼링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지수는 현재로서는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증시였는데요. 다우는 0.3%가 올랐습니다. 16,321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소폭 내려갔습니다. 4,308포인트. S&P 500 지수는 1,859로 0.28% 올랐습니다. 혼조 국면으로 마감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4분기 GDP, 이 잠정치 수치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지만 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는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보다도 좋을 것이다 라는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GDP가 부진한 내용을 희석시켰습니다. 또한 2월 톰슨 로이터 심리지수가 최종치가 81.6으로 지난번 속보치 81.2보다도 오른 수치가 나왔고요. 시카고 PMI도 59.8로 비교적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시카고 PMI가 좋은 수치는 최근에 발표된 뉴욕주나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여타 다른 지역의 제조업 지표가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좀 상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월 잠정주택 매매는 0.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 0.8% 정도를 기대를 했는데 좀 빗나간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혹한 영향은 일부는 좀 남아있고 일부 지표에서는 다소 진전세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는 역시 우크라이나 이 내용이 시장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내용으로 계속 현재 비춰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각각 영국이 소폭 하락했고 프랑스와 독일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독일이 실업률이 5% 전후 수준으로 강건하다는 모습에 힘입어서 닥스 지수가 1% 이상 상승하는 등 3대 지수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 유로존의 실업률이 더 이상 현재 내려가지 않는 12%에 머물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0.8%로 지난달 수치와 별반 현재 다르지 않다는 점, 이런 점이 복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지표들은 조금씩이나마 호전을 보이고 있지만 유로존 말씀하신 대로 유로존의 1월 실업률이 제자리를 보였습니다. 12%였고요.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1월 상승률도 그 전치와 똑같았는데요. 이처럼 유럽에서는 경제 개선될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6일 발표될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꺼낼 카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구두 언급도 네. 이제 계속 나와도 이제 나올 게 없는 게 아니냐. 예. 그렇죠. 이렇게 립 서비스도 네. 한 1, 2개월 정도밖에는 효과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드라기 총재가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카드도 OMT 카드가 이것도 이제 재정이 아주 열악해지거나 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에만 이 카드를 꺼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면 현재로서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금리를 지난해 25bp 인하한 것, 하반기 때 한 번 인하한 것 말고는 현재로서는 크게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촉매제는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카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지난달에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번 달 6일이 되겠죠. 이번 주에 이제 걸려 있는데요.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현재 기준금리가 0.25%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예금금리로 가져갈지 이 내용도 좀 불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의 1월 실업률은 12%, 12월 수치와 변동이 없었고요. 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예비치도 지난 1월 CPI 0.8% 상승과 현재 달라진 점이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로서는 드라기 총재가 지난 2월 달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시 유로존의 디플레 우려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은 다소 의구심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료 화면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은 뉴욕타임즈의 자료 화면인데요. 우측의 그림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시장에서 구직자들이 참여하는 잡페어의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의 실업률은 25.8%, 그리스는 이보다 현재 더 악화된 수준이고요. 내려오지 않는 수준입니다. 앞서 독일의 실업률을 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리아도 현재 12.9%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쭉 내용도
이런 내용을 현재 망라하고 있는데요. 제목을 보셔도 역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좀 낮은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 jobless remain high, 실업률 수치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크게 변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ECB가 현재로서는 시장 친화적인 시장 부양 정책을 기조적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시장의 타임리 아주 적절하게 이런 개입하고 독일의 눈치를 조금은 좀 도외시할 수 있는 드라기 총재의 담대한 행보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드라기 총재는 어떤 카드를 꺼내게 될지 또 립서비스에 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쪽으로 가면 제조업 지표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2월 제조업 PMI가 50.2로 3개월 연속 하락했고 지난 HSBC PMI는 7개월 연속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경제에 대한 발언이 있을지 이번 전인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 주는 역시 중국이 가장 굵직한 네. 이벤트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리커창 총리가 7.5 정도를 올해 GDP로 내세울 수 있느냐 아니면 이보다 조금 떨어지느냐 이런 내용들이 현재 관심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정협이 열리게 되고요. 5일부터는 이제 전인대가 속개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전인대를 통해서 올해 GDP 7.5 정도를 리커창 총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를 현재 바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화면은 로이터의 화면입니다. 자료 화면은 로이터의 화면이고요. 현재 여러 완구류 업체의 내용들이 현재 물품이 전시된 전시가 현재 나와 있고요. 여기 제목을 보시면 국가통계국이 현재 발표된 PMI, 제조업 PMI도 수치로 보면 8개월 내에 최저치 수준을 가져가고 있고 3개월 연속 현재 떨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여기 보면 제목으로 slow down sign 이렇게 현재 연착륙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다소 현재 처지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밑에도 보면 중간에 미드 헤드라인을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 테이퍼링 기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 그 다음에 현재 포워드 가이던스의 적절한 시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는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의 부진 이와 더불어서 그림자 금융 등 개혁 조치가 신속하게 잘 흘러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현재 본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보는 시각은 1월 달에 춘절에 밀어내기식 수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월 PMI는 다소 부진한 것이 이를 반영한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3개월 연속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민은행의 긴축 기조 이런 부분이 일반 현재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수치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ECB 통화정책회의와 또 중국의 전인대까지 이렇게 챙겨봐야 될 빅 이슈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더 커지고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군사 행동에 나서게 됐고 또 유엔과 미국은 재차 제재할 것을 경고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밀고 들어가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 선언이냐 이렇게 하고 예비군을 소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군 병력으로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열악한 수준입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고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화면은 로이터의 화면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세바스토폴 항구에 정박해 있는 이 러시아의 군함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시민들이 이 군함을 현재 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모빌라이즈드 군사체제를 전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푸틴이 이렇게
군대를 밀고 들어오는 부분이 Declaration of War, 현재로서는 개전 상황에 준한다. 이렇게 현재 그 표시가 되고 있고요.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토가 러시아가 현재 정박 중인 이른바 크림반도에서 그 철수하기를 원한다라는 제목을 뽑았는데요. 역시 EU 쪽에서 현재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지원책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꼬집은 대로 그렇지만 구체적인 액션은 좀 미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정규군은 약 15만 정도 40세 이하의 예비군을 소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도 현재 바빠지고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푸틴 대통령과 1시간 반 동안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군사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기 위해서 현재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하면 이 크림반도의 자치구역이 우크라이나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현재 남아 있는데요. 그렇지만 무력 진압으로 푸틴이 아주 어려운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정치권이 이 부분을 실기한 것이 결국은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챙겨봐야 할 국외 이벤트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장에 미칠 영향 또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월 시작됩니다. 3월 장세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금융주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월요일이고 또 한 주간 시작되는 3월인데요. 주목해야 될 경제 일정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나흘 연속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1980 돌파를 앞두고 있고 또 내친기면 2000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챙겨볼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중국 지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뭐 긍정적인 모습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장 증시도 2월장에 이어서 좀 강세가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2월 증시가 엄밀히 따지면은 그 저점 대비해서 한 4% 정도 강하게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2월 초에 이제 하락했던 것이지 그 이후부터는 뭐 한 달 내내 거의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강세장 연출 이후에 3월 증시 역시 이런 모습을 연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우크라이나 앞에서도 뭐 언급하셨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우리 중국 전인대 결과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월초, 3월 초 초반에 약간 변동성은 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난주부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난주부터 이제 발생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면은
제가 보기엔 충분하게 상승세를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런 매수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3월 만기 때까지는 좀 매수가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2015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반등을 좀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만약에 월 초반까지는 코스피 위주로, 그 다음에 월 중반 이후, 그러니까 지금 한 53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약 2주 정도 기간 조정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매물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하게 한 545포인트 정도까지의 추가 상승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업종별로 보신다면 역시 금융주라든지 뭐 자동차, 화학, 그리고 IT 부품주들 3월달 여전히 관심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만기 또 전까지 코스피는 한 2015선까지, 코스닥은 내친김에 545까지 한번 상승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 상승 덕분에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또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자 금융주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금융주 자체가 최근에 좀 기대감을 좀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선진국 증시 움직임이 상당히 주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매수 반전되었던 부분들이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금융주 같은 걸 상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매수 반전되면은 이쪽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환율이 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일단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외부적으로 좀 긍정적 변화가 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뭐 주택 경기에 대한 회복세,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금리 자체도 어쨌든 인상으로 좀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 영업 활동하기가 좀 편해졌다는 부분들이 금융주들 긍정적인 모습을 띠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금융주들이 어쨌든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신다라면 제가 지금 신한지주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박스권을 보신다면 한 49,000원대, 그리고 하단은 42,000원대를 성적으로 놓고서는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딱 한 44,000원 정도 그 허리 라인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박스권 상단으로의 상승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를 하나를 더 보여드려도 하나금융지주 역시 마찬가지로 한 44,000원에서 한 37,000원 혹은 38,000원 사이 박스권에서 그 중간 정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역시 관심 종목으로는 신한지주라든지 기업은행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챙겨봐야 할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전인대가 시작이 되고, 또 오늘 중국의 2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 또 22 통화정책회의, 또 미국의 고용지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쵸. 3월 초에 가장 중요한 한 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소득 증가율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미국의 2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미국 12월 공정주문거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유로존하고 2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 확정치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월 5일 같은 경우는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 건수, 그리고 미국 1월 ADP 비농업 신규 고용수, 그리고 미국 2월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날 이제 FOMC 베이지북 회의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 전인대회가 3월 5일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좀 엿보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3월 6일 목요일 같은 경우도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 1월 공장 주문 증가율, 유럽 22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GM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은 22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3월 7일 금요일에는 미국 1월 비농업 신규 고용, 그리고 미국 1월 실업률, 미국 1월 무역 수지, 미국 1월 소비자 신용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3월 7일 금요일에 이제 있을 실업률 동향하고 소비자 신용 결과치가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주 초부터 뭐 금요일까지 뭐 쉴 새 없이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따른 변동성 장세에 좀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외국인의 매수도 유입되고 있고 내친 김에 2천 한번 돌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요? 오늘 당장 2천 돌파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증시 자체는 좀 아침에 역시 좀 눈치 보기 장세에 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보시면 아침에는 눈치 보기 장세, 그 다음부터는 좀 상승이든 하락이든, 근데 주로 이제 상승으로 좀 방향을 결정 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중국 지표를 좀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국의 2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 확정치가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고, 한 11시 정도 전후로 해서 발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수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좀 추가적으로 매수가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수 자체가 좀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그러한 상승세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제한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최근에 좀 올라왔던 주가에 대한 부담감에서 힘을 좀 모으는,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여전히 뭐 530포인트 돌파의 시도를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530포인트가 돌파가 돼야지 그 이후에 그 이상의 지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융, 자동차, 통신주들 여전히 관심 유효하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일단은 일부 분할 매수, 괜찮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장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4%를 기록했습니다. 회복기의 미 경제가 소프트 패치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미국 지표가 지금 거의 한 3개월 이상 예. 안 좋아지고 있죠. GDP가 지금 이번에 2.4.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2.5였고요. 시장 예상이 2.5였고 지금 뭐 예상보다 한 0.8 정도가 더 낮게 나온 상황이죠. 작년 3분기 때 4.1. 그러니까 3분기 때보다도 뭐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 한파위에서 미국 경제의 어떤 지표가 나빠졌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결국 그 미국 경제가 소프트 패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이 소프트 패치 가능성은 결국 그 FRB 의원들이 FOMC 회의에서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테이퍼링이 좀 약간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고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선제 가이던스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이제 자넷 옐런이 3월 FOMC 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경제가 GDP까지 나빠진 것으로 보았을 때는 연준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테이퍼링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다가오는 FOMC 회의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양적 완화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4분기 GDP까지 나빠지자 연준 쪽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옐런 의장 3월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더 관심이 커지고 있네요. 두 번째 이슈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유럽 경제의 저물가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말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부양책을 내놓는 것인가 계속해서 궁금해지는데 마쳤다고는 했어요. 어떤 부양책을 내보낼까요? 준비가 됐다라는 말은 이때까지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지 준비가 됐다라는 말은 안 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번에 양적 완화를 뭔가를 하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냐라는 네.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확실히 알려준 건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 낮아진 것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최고인데 금리 인하는 0.25%밖에 없죠.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결국은 우회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라는 것밖에 해석이 되지 않죠.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예금利마이너스.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20에 맡겨놨던 돈을 마이너스로 금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더 이상 20에 돈을 놓아둘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이제 대출로 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 아니면은 지금 채권 매입을 하고 있죠. 채권 매입을 하면서 유동성 풀어준 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다시 돈을 걷어들이는 것이 불태화 방식이 있는데, 이 불태화 방식을 잠시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을 공급하고 다시 걷어들이는 걸 안 하는 방법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ABS라고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ECB가 가게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대출해주는 방법인데, 이 세 번째는 너무 복잡한 일이라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결국 첫 번째나 두 번째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쓰게 되면 미국도 이걸 쓸 확률이 굉장히 높죠. 미국도 역시 그 연준에 돈이 맡겨진 돈이 거의 뭐 1조 5천억 달러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주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는 쉬운 문제지만, 어려운 문제지만 첫 번째를 풀어준다면 시장의 파급력은 굉장히 클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첫 번째를 안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바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중요한 것은 ECB가 어느 통화정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바는 준비는 됐지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좀 걱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아시겠지만 남유럽,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뭐 그리스라든가 지금 정말 주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지금 뭐 투자가들이 뭐 사모펀드들이 막 몰려간다고 하죠. 비행기를 타면 사모펀드 사람들은 꽉 찼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 때문에 남유럽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ECB에서는 남유럽의 모습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저물가에 대한 부분의 많은 부분을 남유럽에서 깎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괜찮은데 옛날에 피그스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금 시장의 어떤 평균치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 저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유럽의 성장을 한두 번 더 지켜보자, 뭐, 이 말이 나올까봐 제가 약간 걱정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ECB에서는 뭔가 준비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예금금리 마이너스와 또 채권 불투자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예금금리 마이너스 쪽에 더 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ECB가 통화정책을 하겠다고 밝힌 점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0.2로 3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며 8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5일 시작되는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 7.5%를 좀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7.5 밑으로 내려가는 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각에서는 그 내수를 진작하면서 6에서 7% 정도도 얘기가 괜히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부담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전인대하고 정협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무역 수주가 흑자라기보다는 굉장히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위안화가 약세로 치달으면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 이 전인대 양회에서 위안화에 대한 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번 전인대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을 좀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7%대를 간신히 유지하면서 목표치는 이뤘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약간 어거지성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발표된 거 보시면 PMI 지수가 중국에서 나온 게 50.2가 나왔습니다. 8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죠. 이 얘기는 경기 둔화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수를 진작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특히 시진핑과 리커창이 지금 2년 차입니다. 2년 차인데 벌써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은 향후 어떤 정권을 지속하는데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양회에서는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는 이것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안전자산 선호가 되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 베팅하는 외국 자본이 많아지는데 이 약세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이 이제 이탈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중국 정부로서는 너무 그 투기 세력이 많이 들어올 때 이탈시키기 위하지 않은 생각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위안화 약세는 정말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수출을 늘려야만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시거나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한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는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위안화 약세는 엔화 약세와 같처럼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일본처럼 무슨 수입 물가로 인한 걱정하거나 이런 문제는 거의 없는 상황 정도로 보신다면 중국의 이번 제조업 둔화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뭔가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가진 것이 아니냐라고 봤을 때 이번 양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슈가 향후 경제 전망을 예상케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금리도 0.50bp 정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양회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중국 계속해서 제조업 지표 부진 속에서 전인대에서 어떤 또 이야기를 하게 될지 한번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뉴욕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6거래일째 이어지고 있고 나흘째 코스피 지수 오름세 이어지고 있는데 3월 증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이달에는 아시겠지만 김준수 총재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중앙당 총재의 등장까지 있어서 얼마 전에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정부의 어떤 정책과 맞떨어지는 뭔가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뉴스가 같이 움직이겠죠. 미국이 어느 정도 선방한 거에 대한 뉴스도 있고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에 약간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그랬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아시아가 한 2% 빠질 거다 뭐 이랬는데 빠질지 안 빠질지는 봐야겠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이 들어간 것까지는 좋지만 아직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긴장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보다 약간 시장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를 본다면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이다라고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결국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시발점이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약 한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죠. 선물도 계속해서 순매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시장을 이끌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3월이 아주 기대가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43거래일을 순매수했을 때 IMF 때 1998년도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순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약 4개월 조정을 주고 주가가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번에도 43거래를 매수하고 약 4개월 조정을 줬습니다. 약 4개월. 그러면 그 시점이 약 2월 말 정도였죠. 그래서 2월 말부터 다시 양봉을 세우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랠리 가능성이 시작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전 세계 흐름과 동일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쿼드롭이 다가오기 때문에 기관들의 움직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말에 윈도우 드레싱을 기관이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쿼드롭이 있기 때문에 월 초에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본다면 포트를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시장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앞에서 말씀 중국이 약간 살아날 수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결국에서는 경기 민감주나 대형주 위주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을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아마 지난달에 우리나라 월봉은 양봉이 나와야 합니다라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양봉이 나왔죠. 추세선을 지지해주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탈을 했다가 바로 회귀하면서 양봉이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시장에 봤을 때는 우상향이 거의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달에는 지지난달 12월 달에 양봉인 고점이 2052였습니다. 이거를 메워주는 지가 이제 시장의 관건이죠.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약 한 70포인트, 80포인트 정도 남아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메워주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약 3년간 박스권을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악재라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악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거기에 이제 수급만 받쳐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맞지 않을까. 지금 근데 수급도 외국인들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시장은 상당히 폭발적 상승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쓰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말씀이신데 3월에는 코스피 지수가 얼마큼까지 갈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저는 이 3월이 박스권을 완전히 이탈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박스권이 이탈하게 되면 2100대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이 약 3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재료가 그때 우리나라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악재를 다 털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섭 이사님이 예상했던 외국인의 귀환은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 내비치시면서 2100선까지 한번 가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